희선은 숨죽이며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딸깍, 낡은 잠금장치 소리 뒤로. 엄마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회원 증명서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희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느리게 훑었다. 희선은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았다. 무언가를 묻기보다 그저 엄마의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거실에서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희선아, 엄마가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때 아빠 사업도 기울기 시작하면서 빚도 좀 있었고, 너 유학 보내주고 싶어서 엄마가 밤낮 없이 일했잖아. 엄마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졌어. 희선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손은 예전처럼 불안하게 떨리지 않았다. 그러다 그 사람들을 만났어. 최이사라는 사람이 너는 엄마 덕분에 빛나는 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결국엔 다 엄마의 욕심이었어.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너를 힘들게 했던 거였어.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다. 희선은 엄마를 품에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다. 엄마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고 희선은 묵묵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엄마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아빠의 오래된 편지를 희선에게 보여주었다. 편지 속에는 아빠가 희선을 향해 얼마나 큰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엄마에게 가족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빠도 우리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바보 같았지. 희선은 엄마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편지를 다시 고이 접어 사진과 함께 서랍에 넣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좌절이나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다. 다음 날, 엄마는 동네 작은 카페로 출근 준비를 했다. 희선은 엄마의 새 유니폼을 다려주었다. 엄마, 오늘 메뉴 교육 잘 받으세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해요. 희선이 말했다. 그럼 엄마가 누군데? 옛날에 아빠 회사에서 비서도 했다니까. 엄마는 너스레를 떨며 미소 지었다. 작은 농담에도 예전의 활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카페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밝은 얼굴로 엄마를 맞았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라떼 아트 배우실 거예요. 엄마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집중해서 교육에 임했다. 희선은 카페 창밖에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품이 가득한 우유 스팀 피처를 들고 어색하게 움직이던 엄마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작은 하트 모양을 만들어냈다. 희선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쯤 희선은 엄마의 점심을 사들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엄마는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김 여사님, 늘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한 단골 손님이 엄마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네, 손님.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희선은 잠시 숨어 엄마를 지켜보았다. 한창 바쁜 점심시간, 갑자기 계산대 포스기가 오류가 났다. 엄마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매니저를 불렀다. 매니저가 오기 전까지 엄마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수기로 주문을 받았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희선은 엄마가 옛날 다단계 회사에서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기대기보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작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점심 도시락을 꺼냈다. 엄마, 수고 많으세요. 어머, 희선아. 너 언제 왔니?
엄마는 깜짝 놀라며 희선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라떼 아트 하는 거 다 봤어요. 제법이던데요? 희선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엄마의 얼굴에 쑥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엄마는 수줍게 말했다. 진심으로 만족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희선도 행복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말했다. 희선아, 오늘 우리 카페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 네. 어떤 사람인데요? 희선은 순간 긴장했다.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최 이사님 회사 명함을 슬쩍 주고 갔어. 그러면서 김 여사님 잘 지내시냐고 묻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고 얼버무렸지. 그런데 괜히 좀 찜찜하네. 희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 이사 측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경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선은 엄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이젠 엄마 옆에 제가 있잖아요. 희선은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는 희선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희선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혹시 요즘 다단계 관련해서 이상한 소식 들은 거 없어? 희선은 최 이사 측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싶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뉴스에서 비슷한 다단계 업체가 또 터졌다고 하던데. 혹시 최 이사 쪽이랑 연관된 데 아니야? 희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락처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알았어. 그런데 희선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 어머니 이제 잘 이겨내고 계시잖아. 지혜의 말에 희선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희선은 지혜가 보내준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 기사에는 최 이사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유사 다단계 업체들의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 희선은 자신이 변호사에게 배운 법률 지식을 떠올렸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희선은 엄마의 오래된 회원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변호사에게 들었던 조언들을 되짚어보며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복잡하고 작은 글씨로 가득 찬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희선은 작은 희망을 품고 계약서를 분석했다. 어쩌면 아직 엄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며칠 뒤 희선은 엄마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엄마는 아빠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다이어리 속에는 아빠가 생전에 썼던 글들이 가득했다. 특히 희선이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의 글에는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느꼈던 절망감과 희선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희선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엄마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희선은 그 글을 통해 엄마가 왜 그렇게 다단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는지 그 뿌리 깊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희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 아빠도 엄마 마음 다 알았을 거예요. 희선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아빠의 다이어리는 엄마에게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희선아, 엄마가 예전엔 정말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어. 그게 희선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지. 엄마는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정한 성공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희선은 엄마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희선은 지혜와 통화를 했다. 희선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왔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다. 내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엄마가 나한테는 전부잖아. 희선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너희 어머니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야. 너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지혜의 말은 희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희선은 비로소 자신의 성장 또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선이 아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선은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엄마, 우리 나중에 아빠랑 갔던 그 강가에 다시 가요. 희선이 말했다. 엄마는 희선이 건넨 오랜 가족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러자. 그때는 우리 둘이 아니라 희선이 내 예쁜 아기랑 같이 가야지. 엄마의 말에 희선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새삼 깨달았다. 엄마는 카페에 도착해서 출근 준비를 했다. 매니저가 새로운 메뉴판을 건네주며 말했다. 김 여사님, 다음 주부터 신메뉴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게시해요. 김 여사님이 케이크 데코레이션 맡아주세요.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제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수줍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희선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이제 정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희선은 엄마와 함께 다시 아빠의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빠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딸 희선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엄마는 다이어리를 덮고 희선을 바라보았다. 희선아,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엄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실 엄마가 그 다단계에 처음 빠졌던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 희선은 숨죽이며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는 손에 쥐고 있던 오래된 회원 증명서를 꽉 움켜쥐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특별하다고 해줬어. 그 달콤한 말들에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희선은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희선은 엄마를 꽉 안았다.